여러분, KBO가 또 한 번 뒤집힙니다. 올해 2차 드래프트는 그냥 드래프트가 아니라 정말 역대급인데요. 벌써부터 구단 프런트들이 이번엔 진짜 사고 난다라며 긴장하고 있다고 하죠. 왜냐고요? 이번 2차 드래프트에는 단순히 1군 기회를 못 받은 백업들이 아니라 고액 연봉자, 베테랑, 전주전, 심지어 우승 멤버들까지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실제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엔 최주환, 우규민, 김강민 같은 초대형 이적이 나왔고 올해는 그때보다 더 충격적이다. 정말로 또 하나의 폭탄급 이적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죠. 즉, 이번 2차 드래프트는 선수 장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팀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레벨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2차 드래프트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올해 실제로 풀릴 수 있는 대형 선수들, 그리고 어떤 팀이 어떤 포지션을 노릴지까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 모든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드래프트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자기 팀에서 기회를 못 받고 있는 선수들에게 다른 팀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계속 1군 문턱에서 막히는 선수들, 혹은 포지션이 겹쳐서 아무리 잘해도 올라갈 자리가 없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새 팀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죠. 한 팀의 선수층이 너무 두꺼워서 묻힌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면 즉시 주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팀과 약팀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선수 입장에서도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 수 있어서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백업 정리가 아니라 진짜로 한 시즌 팀 전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2차 드래프트가 열리면 가장 먼저 모든 팀이 보호명단 35명을 KBO에 제출합니다. 이 35명 안에 들어가면 다른 팀이 데려갈 수 없고, 여기서 빠진 선수들만 지명 대상이 되죠. 지명은 전 시즌 성적 역순으로 진행되고 최대 5명까지 뽑을 수 있으며 1라운드는 4억, 2라운드는 3억, 3라운드는 2억, 이후는 1억의 보상금을 원 소속팀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1, 2라운드 선수는 1군 의무 등록 규정까지 있어서 팀들은 진짜 즉시 전력감만 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는 팀들의 계산이 역대급으로 복잡해졌고 동시에 풀리는 선수층도 훨씬 화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특히 뜨거운 이유는 간단한데요. 원래라면 절대 풀릴 리가 없는 선수들이 이번에는 보호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올해는 자동 보호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팀마다 20-30명은 자동으로 묶입니다. 여기에 35명을 추가로 보호하면 보호되는 선수가 50-60명까지 늘어나죠. 그 결과 보호명단에서 제외되는 선수들은 대부분 베테랑, 고액 연봉자, 전력 외 자원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지금 각 팀 프런트들 사이에서는 벌써 올해는 진짜 충격적인 이름이 몇 개 나온다는 말이 돌고 있죠. 실제로 지난 드래프트에서도 최주환, 우규민, 김강민 같은 큰 이름이 움직이면서 리그가 뒤집혔는데 올해는 그때보다 더 강한 충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들, 구단들 모두 이번 2차 드래프트를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팀의 내년 전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큰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어떤 선수들이 실제로 지명 가능할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요. 먼저 두산의 양석환입니다. 78억 FA 계약자이지만 성적 하락과 팀 내 젊은 야수들의 급성장 때문에 보호 명단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죠. NC의 박세혁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국가대표 포수였던 선수지만 이제는 김용준에게 완전히 밀리며 출전 기회가 거의 사라졌죠. 한화에서는 안치홍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수비, 주로 약점이 커지고 타격까지 흔들리면서 고액 연봉을 감당할 이유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SSG의 박종훈은 부상과 부진으로 1군에서 완전히 밀린 상태라 이미 지난 드래프트 때도 풀릴 가능성 높다는 평가가 있었던 선수죠. 마지막으로 롯데의 노진혁도 언급이 많습니다. 경기 수 자체가 크게 줄었고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입지가 애매해졌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똑같습니다. 연봉이 높다, 경쟁에서 밀렸다, 팀 내 역할이 줄었다. 이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지면 구단은 보호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즉, 이 선수들이 실제로 드래프트에 나오게 된다면 이름만 보면 이런 선수가 왜 나와? 싶은 수준의 대어들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엔 반대로 구단들이 실제로 어떤 포지션을 노릴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2차 드래프트라고 해서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구단들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을 가장 먼저 찾죠. 첫 번째는 단연 베테랑 불펜입니다. 2차 드래프트 성공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여기서 나왔는데요. KT가 우규민을 데려와서 필승조로 돌려버렸고 NC, 한화, 키움도 김재열,
오석주, 이상규 등 2차에서 데려온 투수들이 곧바로 1군에서 활약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불펜은 어느 팀이든 시즌 중에 무조건 부족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는 베테랑이어도 1, 2년 급하게 쓰자는 전략이 먹히는 거죠. 두 번째는 포수입니다. 이제 대여급 포수는 FA 시장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백업 포수가 조금만 괜찮아도 지명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김민식, 박세혁 같은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포 자원인데요. 물론 이 포지션은 성공 확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팀에서 장타가 부족하면 1년만 써보자는 느낌으로 뽑기도 하죠. 네 번째는 유망주 포지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2차 드래프트는 베테랑을 뽑아서 즉시 전력으로 쓴다는 전략과 함께 지금 팀에서 기회를 못 받는 유망주를 데려와서 키운다는 전략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LG 신민재가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애초에 두산에서는 거의 기회가 없던 선수였지만 LG에서 터지면서 지금은 주전급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잠재력 폭발형 파이어볼러 혹은 타팀에서 밀리고 있는 젊은 포수 자원 등 미래를 보고 뽑을 만한 후보들도 꽤 많이 언급되고 있죠. 결국 구단들은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쓸 선수 혹은 나중에 크게 터질 재능. 올해 2차 드래프트는 이 두 흐름이 앞선 어느 해보다 분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공급, 즉 풀릴 선수가 많고 수요, 즉 필요한 팀도 많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올해 2차 드래프트는 단순히 몇몇 선수들이 팀을 옮기는 정도의 작은 이벤트가 아닌데요. 보호 규정이 바뀌면서 각 구단의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들이 명단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그 팀에서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던 선수들마저 실제로 지명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각 팀이 처한 보강 포인트도 뚜렷합니다. 누군가는 불펜을 채워야 하고 누군가는 백업 포수를 찾고 또 누군가는 1, 2년 급하게 쓸 내야 자원을 노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력 외로 밀린 베테랑, 기싸움 끝에 애매해진 고액 연봉자 현재 팀 사정 때문에 기회조차 못 받는 유망주까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드래프트 결과는 어느 팀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번 2차 드래프트는 누가 가장 용기 있게 선택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팀은 단숨에 약점을 해결하는 선수를 데려갈 수도 있고 어떤 팀은 1, 2년 뒤 팀의 핵심이 될 보석 같은 유망주를 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팀은 보호명단 구성 실수 하나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주환, 김강민 사례처럼 2차 드래프트는 언제나 예상을 깨고 리그 판도를 흔들었는데요. 올해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 드래프트는 이미 평범한 행사가 아닙니다. 선수 이동 하나하나가 곧 스토브리그 전체를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한 시즌의 운명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